안녕하세요. 오늘 스탁트레이더스 알머나크 2025 자료 6월 주식시장의 역사적인 경향, 패턴, 목표는 역시 과거 데이터를 통해 6월 시장의 특징적인 움직임들을 좀 파악해보고요. 당신의 투자 전략에 참고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뽑아내는 겁니다.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역사적 통계, 특히 이제 계절성은 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데 꽤 유용한 도구 중 하나죠. 특히 6월은 여러 가지 좀 흥미로운 통계적 특징을 가진 달이기도 하고요. 우선 그럼 역사적으로 6월 시장은 좀 어떤 분위기였나요? 자료를 보니까 여름 랠리의 시작점이다 이런 말이 있긴 한데 그 강도는 사계절 중에선 가장 약하다고 하네요. 네, 맞아요. 소위 그 여름 침체기, Summer Doldrums라고 하죠. 그게 시작되는 시기라고도 하고요. 이게 보통 거래량 중 줄고 약간 방향성 없이 지지부진한 흐름 말하는 거죠. 평균 수익률을 보면 그 특징이 잘 나타나는데요. S&P 500은 평균 0.1% 정도 상승했고 나스닥은 0.9% 상승했는데 나스닥은 좀 올랐네요. 네, 근데 다우존스 DJI는 평균적으로 0.2% 하락했어요. 다우는 오히려 마이너스였군요. 네,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주 강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좀 둔화되거나 혼조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 2025년이면 미국 대통령 선거 다음 해잖아요. 이런 시기적인 특성도 6월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? 네,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자료에 따르면요. 대통령 선거 바로 다음해 6월은 약세 경향이 좀 더 뚜렷했어요. 다우존스하고 S&P 500 지수가 각각 평균 마이너스 1.0% 그리고 마이너스 0.5% 하락했거든요. 꽤 많이 빠졌네요, 평균적으로. 그렇죠. 다만 나스닥은 여기서도 평균 0.8%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나 불확실성 이런 게 교차하는 시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료는 주로 통계적인 경향성을 보여주니까요. 그렇군요. 나스닥은 그래도 좀 버텨줬네요. 그럼 6월 안에서도 특별히 좀 주목해야 할 시점 그런 게 있을까요? 네, 몇 가지 흥미로운 날짜 패턴이 있습니다. 우선 6월 첫 거래일이요. 다우존스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 36번 중에 28번이나 상승했을 정도로 꽤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어요. 첫날은 분위기가 좋았군요. 월초 효과 이런 건가요? 네, 그런 걸로 볼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중순 이후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. 특히 쿼드러플 위칭, 우리말로는 내마녀의 날이라고 부르는 주간 있잖아요. 네네.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? 맞습니다. 주가지수 선물, 옵션, 개별 주식 선물, 옵션 만기가 다 겹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날인데 정말 주목할 점은 이 쿼드러플 위칭 다음 주간입니다. 다음 주요? 네, 그 다음 주에 다우존스가 지난 33년인가 34년 중 27번, 자료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27번 혹은 28번이나 하락했다는 사실이에요. 와, 거의 80% 넘는 확률로 하락했다고요? 그렇습니다. 1990년 이후로 보면 평균 하락률이 0.8%에 달할 정도로 아주 뚜렷한 약세 패턴을 보였죠. 이야, 이건 정말 강력한 통계인데요. 기억해 둬야겠네요. 그럼 6월 마지막 거래일은 어떤가요? 분기 말이니 그 포트폴리오 펌핑 효과 이런 걸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네, 그럴 수 있죠. 펀드 매니저들이 분기 실적 관리 차원에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려는 움직임? 네, 맞아요. 근데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지수별로 결과는 좀 달랐습니다. 다우존스는 지난 33번의 6월 마지막 거래일 중에서 18번은 오히려 하락했어요. 다우는 또 여기서도 좀 약했네요. 네,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같은 기간은 아니지만 지난 13번 중에서는 10번이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나스닥은 마지막 날 강했군요. 분기말 효과가 나스닥에 더 잘 먹혔나 보네요.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겠죠? 그럼 나스닥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살펴보죠. 6월 평균 수익률도 다른 지수보다 괜찮았는데 또 다른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? 네,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6월이 나스닥의 최고의 8개월 전략이 끝나는 달이라는 점이에요. 최고의 8개월이요? 네, 이 전략은 보통 11월에 매수해서 다음에 6월 말에 매도하는 방식인데요. 역사적으로 봤을 때 11월부터 6월까지 이 8개월 기간이 나스닥에게는 아주 강력한 시기였습니다. 11월부터 6월까지. 네. 자료에 따르면 1971년부터 이 전략을 꾸준히 따랐다면 초기에 1만 달러를 투자했을 경우에 이게 144만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고 해요. 와,
1만 달러가 144만 달러요? 진짜 놀라운 수익률인데요? 네, 뭐 그만큼 그 기간 동안 나스닥 성과가 좋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렇다면 이 최고의 8개월이 끝나는 6월 이후, 특히 뭐 여름이나 초가을에는 조금 조심해야 한다, 뭐 이런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역사적으로 보면 나스닥에게 가장 부진했던 달이 가로 8월과 9월이었거든요. 아, 8, 9월요? 네. 따라서 6월 말이 다가오면서 특히 이 전략을 참고하는 투자자라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위험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. 이런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. 물론 뭐 과거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역사적인 패턴을 아는 것만으로도 대비는 할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자료에 보니까 2008년 6월에는 다우존스가 0.2%나 하락했던 기록도 있던데 이런 최악의 경우도 있었다는 걸 기억하면 시장 변동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자료에 인용된 기술적 분석의 대가 랄프 아캄포라의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. 가격은 사실이다, 수익은 추정치다. 뭐 이런 말인데요. 가격은 사실이고 수익은 추정치다. 네. 결국 역사적 통계나 계절성 같은 건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시장의 가격 움직임 그리고 여러 다른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겠죠. 네, 동감합니다. 자,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역사적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5년 6월은 전반적으로 다소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특히 대통령 선거 다음 회라는 점, 그리고 그 쿼드러플 위칭 다음 주에 뚜렷한 약세 경향,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하고요.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그 강력했던 최고의 8개월 기간이 마무리되는 일종의 전환점이기도 하고요. 맞습니다.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런 데이터들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평균적인 경향성을 보여줄 뿐이라는 겁니다. 실제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정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니까요. 아무리 확률 높은 패턴이라도 언제든 예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럼요. 항상 명심해야 할 부분이죠. 오늘 살펴본 자료에서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. 더 오래 뒤돌아볼수록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. 아, 의미심장한 말이네요. 네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런 장기적인 시장의 계절적 패턴이나 역사적 흐름에 대한 이해가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좀 덜 흔들리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